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어제 6.25 전쟁 제73주년이었습니다.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본인 SNS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것처럼 그런데 6.25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누군가가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얘기 좀 의미가 간단치가 않아서 하나하나 먼저 만나봐야 될 텐데 누가 한동훈 장관에게 어제 쪽지를 건넨 겁니까? 네. 6.25 전쟁 때 켈로 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군 극동사령부에서 이제 구성한 부대인데요. 이 부대는 일단 미군 소속입니다. 근데 주로 북한에서, 즉 이북에서 살다 오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남성이 한 70%, 여성이 30% 구성된 부대인데요. 주로 이제 정보부대죠. 즉 북한에 침투를 해서 북한 내 여러 지역에서 어떤 정보 활동들을 하고 이걸 미군에게 정보를 주는 부대인데, 당시에 이 켈로 부대의 기획 참모를 했던 이창건 전 한국 원자력 진흥재단 원자력 학회장님께서 이날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왜 행사에 참석하셨냐면 그동안 켈로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미군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이 6.25 전쟁 때 많은 역할을 했고, 이게 사실 우리 특전사령부의 모태거든요. 1954년도에 해체가 됐습니다만 이 부대가 특전사령부에 이제 모태가 됐었는데, 문제는 잊혀진 그런 군인들이 됐어요.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유공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이창건 전 학회장께서 본인의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나오셔서요.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 1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한국형 원자로를 처음으로 개발한 바로 1세대인 분인데,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너무나 본인이 이런 행사에 참석한 것이 감동스러워서 한동훈 장관에게 정말 고맙다는, 정말 이 켈로 부대원들이 이렇게 이 정식으로 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이렇게 행사에 참석한 게 너무 감격스럽다는 내용의 쪽지를 한동훈 장관의 옆자리에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걸 찬찬히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걸 액자로 만들어서 법무부 장관실에 걸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영상 다시 한번 꼼꼼히 볼까요? 즉석에서 쓰셨더라고요. 이창건 선생께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 왼쪽 바로 하나 건너서 이제 이창건 선생이 자리를 했는데, 저렇게 직접 한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까지 일부 화면에 좀 포착이 됐고, 바로 저 장면입니다. 미리 쓴 것도 아니고 즉석에서 바로 한 장관에게 전달한 저 장면. 내용 좀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편지 내용이에요. 저는 켈로 부대 출신 이창건입니다. 켈로 부대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월에는 보삼군과 그리고 6월 14일에는 청와대 영빈관 오찬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특히 동지들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말씀드렸던 이 켈로 부대 출신 이창건 선생, 제가 방송 전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셨었던. 준비에 전혀 없이 정부의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게 그거죠.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상금도 받고 보상금도 받고 어디에도 오찬 초청을 받고 어제 그런 거 단성에서 올라가게 하니까 나는 기쁜데, 우리 북한에 보낸 켈로 동지들을 생각하니까 목이 메더라고. 나만 이거 꼭 받으면 뭐 하겠느냐.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그 생각이 나서 한 장관한테 내 생각이 지금 이렇다. 누가 그걸 자꾸 이렇게 쪼글쪼글 하면서 이거 사무실에 넣고 가끔 봐야 되는다 그러더라고. 법무부 본인 사무실에 또 걸어놨다고도 하더라고요. 어제 뭐 해놓겠다고 보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좀 어떠세요, 선생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도 뭐 좀 기분이 좋고, 그런 영광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냐,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대원들이 받아야지. 알아주기만 해도 되고. 제가 이창건 선생과 방송 전에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뭐 내용도 내용이고
근데 이제 구순이 넘은 나이에도 또렷하게 본인 생각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게 꽤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이창건 선생은 1930년생이니까요.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93세가 되셨고요. 이 1949년에 이제 서울대 전기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2학년 때 이제 한국 전쟁이 그 6.25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이 켈로 부대에 이제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이분이 쓰신 이제 책 내용 중에 일부는 이 부산 피난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책을 하나 구해서 봤는데 그것이 아토믹 밤이라는 이렇게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 폭탄에 대한 책을 처음 접하면서 원자력 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후에 1973년에 서울대에서 이제 원자핵 공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해온 그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한국형 원자로를 설계하고 직접 만드는 데 이렇게 관여를 하신 원자력 1세대 뭐 공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복무 이후에도 사회적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창건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계속 하셨고 원자력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요. 예. 2017년에는 이제 엔지니어 분야로서 이 과학기술 유공자로 이렇게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기여해온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 6.25 전쟁 당시에 켈로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정을 못 받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이제 인정을 받았고 지난번에는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 그 초청을 받아서 만찬에도 참여하고 또 어제는 6.25 그 73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서 즉석에서 쪽지를 작성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동훈 장관에게 건넨 것이 알려지면서 예. 많은 국민께 소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 공로를 인정받은 켈로 부대입니다. 어떤 부대인지도 좀 더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Valiant men of X-ray make contact with KLO and guide our fleet to the beach. 퇴각하지 말고 뺏기지 말고 증오도 확보하고 있어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를 지키는데 코딱지만 사만하에 500명이 죽었어요. 인격적으로 차별받고 법적으로 차별받고 목에 힘주고 다닐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전부가 대한민국에서 1등 거지요. 윤기창 부위원장님, 그 군 정보에 좀 예민하고 잘 아시는 분들도 아는 분들도 사실 켈러 부대 하면은 그냥 미군이 고용한 북파 뭐 침투 작전 했던 사람들 정도 아니야라고 했지 잘 알려지지는 않았었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이제 켈로 부대라고 하면 이제 연락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예. 저희가 HID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HID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켈로 부대가 그 당시에 6.25 때는 작전 권한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미국이 그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사실 병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병적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지 사실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6.25가 끝나고 나서 HID나 아니면 육군 부대로 이분들이 재편성되기 전에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 그 전에 또 이 부대를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병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인데 예. 그 말은 뭐냐면 역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쓴 내용을 보면 역대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단상에 쓰지도 못했다. 청와대 오찬에 초청도 못 받았다. 이렇게 반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과거 정부 때는. 그렇죠. 결국은 본인들이 수행했던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업무에 비춰볼 때 상당히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서운함이 좀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다음 뭐 몇몇 분들은 복무하지 않은 군 생활을 하지 않은 걸로 간주돼서 재입대한 분들도 있고요. 참 억울한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국고 유공자로 예우를 했다. 좀 뭐 상대당으로서 어떻게 야당 뭐 입장을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좀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어요? 고운에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 존중받는 사람들 보통 이제 우리가 참전 군인들 베테랑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 베테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한 국가보훈 유공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참 늦어졌지만은 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이제 뭐 잘은 몰랐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96년도에 참전 군인들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걸로 해서 일단 그 대전 현충원에 그동안 2,400명 정도가 되시는데 대전 현충원에 승전비와 위령비와 함께 그쪽에 이제 현충원에 묻히셨다고 국립묘지에 이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근데 이제 유공자는 이번 정부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것 같고요. 저는 이분들에 대한 뭐 생존하신 분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생존자에 대한 애우뿐만 아니라 어제 행방불명됐다거나 우리 과거에 실종자들로 분류가 된 이런 켈러 부대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6월 발굴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어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불행한 6.25라는 남북 간의 전쟁에 있어서의 희생자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역사를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역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 보훈에는 여야 따로 없고 역대 정부에서는 그 대우를 좀 못 받다가 올해 초 위로금도 받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로금까지 좀 위로금 성격으로 받으면서 그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을 어제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에게 대신 그 이창건 선생께서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이창건 선생 저 통화 내용 중에 뭐 본인 사무실에 좀 걸어두겠다고 하대라고 하면서 좀 고마움을 좀 애들러서 표했는데 실제로 법무부 통해서 알아보니까 집무실에 한 장관이 직접 이거를 걸어놨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켈러 부대가 그동안 역사 속에서 많이 잊혀져 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대표적인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 영화도 아마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그 인천 앞바다에 있는 귀례를 갖다가 업으로 가장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다 철거하는데 바로 이 부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 이 부대의 역할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1954년도에 해체가 돼버리면서 이게 또 기밀로 다 지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거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다가 뒤늦게 이제 이게 사실들이 이제 공개가 됐고 특히 여기는 여성 대원들도 꽤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늦긴 늦었네요. 그렇죠. 여성 대원들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정부는 이분들은 다 미군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챙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 켈러 부대원들끼리 이제 많은 또 이게 모임도 가시고 많은 주장도 해왔는데 정말 뒤늦게나마 이분들의 어떤 공적들을 기렸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날 그 한동훈 장관은 뭐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여기 참석한 분들이 다들 뭐 사진도 찍고 뭐 등등 했고 특히 한동훈 장관이 이분들에게 다들 일일이 인사를 하는 장면들이 뭐 공개가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쪽지에 대해서 정말 이 잔잔하게 읽어보면서 본인이 결국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본인의 장관실에 걸어놓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잊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을 했고 또 특히 이제 이날 행사장에 처음으로 보면 이 6.25 전쟁 영웅들이 이제 이 옷을 제복을 만들어서 입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 보훈부가 그동안 보면 이분들이 다들 조끼 같은 걸 입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자비로 구입을 해서. 근데 이번에 보훈부가 5만 명에 달하는 이제 6.25 참전 용사들에게 다 저렇게 이제 옷을 이번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참 보기도 너무 좋았고 특히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입고 나가면 많은 분들이 또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고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한 장관도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액자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 장관이 저 보시는 것처럼 일일이 또 국가유공자 이번에 예우를 받은 인물들과 악수를 좀 나누는 방금 전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또 90도 인사하는 장면도 화면에 잠깐 비쳤고요. 어쨌든 쪽지를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핵심 한 장관에게 또 건넸기 때문에 좀 더 여러 뉴스가 부각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근데 저 자리에서 한 장관이 본인 휴대전화를 좀 잃어버렸던 모양이더라고요. 누가 훔쳐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휴대전화가 이제 좀 없어진 모양인데요. 이제 바로 신고를 했고 이 경찰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행사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다음에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한 장관은 이 습득한 후에 이 분실물로 접수해준 분에게 찾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뭐 그 감사의 뜻을 표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장관은 뭘 해도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핸드폰, 휴대전화 잃어버리는 건 이제 단순 분실이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건 워낙 이제 행사장에서 많은 분들과 기념 촬영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호주머니나 아니면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이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제 분실한 건데 그걸 곧바로 또 찾아서 또 행사 참석자가 이것을 경찰서에 분실물로 접수했기 때문에 이 곧바로 이 한동훈 장관의 이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뭐 한 장관 얘기는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제복, 영우의 제복, 군복의 피와 땀 이 얘기를 좀 잊지 말자는 게 윤석열 대통령 어제 메시지의 취지이기도 한데요. 잠시 지난 14일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저는 6.25 참전 유공자회 손희원 회장님과 이하영 김창석 이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복을 드렸습니다.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 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가 준비한 이 제복을 입고 어제 6.25 7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뭐 이른바 숨은 영웅들인데 제복 입고 영정사진 찍고 수의로도 사용하겠다. 감사 인사를 지난번 참정 용사들이 전했고 국가보훈부도 연말까지 5만 명 넘게 지급을 완료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 이 보훈정책, 보훈부로 격상도 됐고 윤석열 정부가 뭐 역대 정부 다 비교하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확실히 보훈정책 신경 쓰겠다. 뭐는 이런 의지 표현이기도 한 겁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보훈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전용사에 대한 보훈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 민주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참전과 관련된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소중함, 또 의미 이런 것들을 잊고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보훈, 국가의 존립을 여태까지 지켜왔던 보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예. 저 영정사진 얘기 나왔을 때 좀 뭉클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 제복을 이전에는 유공자회에서 사다가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식을 한 거죠. 그것들이 미래 세대의 교육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준 옷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푼의 어떤 보상금보다는 상당히 국민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준 저 제복. 저는 앞으로 저것이 미래 세대에 상당히 큰 교육의 의미로 다가설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직접 통화를 하니까 이창건 선생 이번에 한동훈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이창건 선생도 뭐 위로금 혹은 뭐 이런 것보다 이런 국가유공자를 챙기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특히 동료들 생각이 나서 이렇게 쪽지를 건넸다는 얘기 특히 먼저 숨진 동료들 얘기를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